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게임이니까 제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두 분은 게임 네.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단순한 게임 좋아해요. 어떤 게임 어. 좋아하세요? 저는 뭐 복잡한 거, 총게임 이런 거 싫어하고 네. 혹시 펭귄의 섬 두 분 들어보셨어요? 펭귄의 섬. 이게 뭐냐면 네. 그냥 펭수는 펭귄을 그러니까 펭귄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어. 거. 아. 근데 진짜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오. 제가 네. 추천을 받아서 단순한 하고 게임 있어요. 좋아하세요? 진짜 아, 단순한 게임이에요. 단순한 게임. 나연 씨는요? 저는 그 학창 시절 때 그거 했었던 기억이 나요. 카트라이더. 아,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나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너무 너무 옛날 얘기죠. 재밌어요. 네. 저도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네. 라떼는 말이야. 네.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예, 제가 그때 이 게임 이거 준비하면서 오락실이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오락실을 가면 500원을 내면 그때 당시에 오락 한 판에 50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와. 500원을 내면 그분 사장님이 55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을 내면 1100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 다 그 오락실에 가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분의 프로모션 전략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하면 네. 처음에는 뭐 공짜로 해주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내 돈을 투입시키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오락실, 지구 오락실이었는데 지구 오락실 사장님이 좀 생각나면서 게임 산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처럼 오락실. 예, 지구, 얼스. 예. 근데 예전에는 이 오락실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싫어했어요.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반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접근 체계로 좀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자마자 게임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오늘 왠지 게임에 관련된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기업인가요? 앞부분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대한민국 네. 3대 게임 산업 중에 그 회사 중에 하나죠.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NC소프트 하면 모르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특히 뭐 네. 20대뿐 아니라 10대까지도 가고 싶은 그렇죠.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 이유를 좀 제가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거. 예전에 그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아, 한국에 알아요.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가가치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요즘에 우리 Z세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기업 문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게임 회사가 주는 플렉서블한 기업 문화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소위 게임이 대박이 나면 우리 게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되죠. 네.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집에서 핸드폰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모바일과 가까이 지내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게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LG U 플러스 하면서 5G 이동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쵸. 네. 5G 이동통신이 되면서 각 이동통신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강화하려고 하냐? 바로 게임 콘텐츠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게임 산업 쪽 또 NC소프트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좀 되게 밝게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뭐 e스포츠 산업이 몇 배 이상 성장했다 그런 기사를 네, 진짜 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NC소프트 젊은 층이 선호하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좀 딱딱한 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온라인,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고요. 1997년 3월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되는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게임 대중화를 이끈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입니다. 특히나 1998년 개발해서 출시한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대표작이고요. 네. 리니지는 단일 게임으로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대한민국 장수 게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리니지의 경우에는요, 이용자의 90%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땅한 여가 문화가 없었던 30, 40대들이 게임을 새로운 여가 생활로 정착시킨 주체고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전년도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와. 그리고 직원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3,754명인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제가 기사를 살펴봤는데 네. 기사의 타이틀이 혹시 뭔지 두 분 아세요? 급성장. 급성장. 근데 게임 회사니까 약간 좀 유연해요. 아. 그래서 제목도 약간 소제목도 유연합니다.
바로 뭘까요? 택진이 형 좋겠네. 아. 그러니까 여기 MC 소프트가 네. 그 김택진이라고 하는 그 CEO를 네. 광고에서 되게 좀 잘 활용하잖아요. 그쵸. 친근하게. 그래서 기사도 택진이 형 좋겠네라고 얘기했고요.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대표작인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지가 현재의 NC를 좀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NC 하면 게임도 게임인데 네. 저는 딱 NC 다이노스 아. 딱 떠오르거든요. 야구. 네. 네, 맞습니다. NC소프트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요. NC다이노스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입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가 NC죠. 그래서 NC의 팬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플랫폼인 버프툰, 그다음에 캐릭터 브랜드, 뭐 캐주얼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넥스트 플레이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복지, 그리고 이 워라밸, 연봉과 복지, 워라밸 이런 것들인데 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좀 다른 기업들과 남다를 것 같다. 좀 특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기대를 충족을 하나요? 꼭 진짜 특별해야만 될 것 같은 네. 의무감이 좀 드는 그렇습니다. 먼저 연봉적인 부분을 보면은 7천만 원 이상부터 1억 미만으로서요. 이야. 역시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던 LG 화학, LG U+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졸 초임은 직무에 따라서 3,700부터 4,600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판교에 있는 사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정말 오. 딱 보면 압도될 정도로 굉장히 와. 큰 사옥이니까 한번 좀 가서 보시고요. 이 R&D 센터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실내 골프장, 메디컬 센터, 도서관도 있는 등 우리 나연 씨가 물어보신 것처럼 IT 업계 최고의 복지 시설과 제도를 갖춘 직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회사에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 중요한 건 유연 출퇴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서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고요. 직원 평균 연령도 35세로 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근무 분위기는 수평적이고 협업 지향적인 문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네, 30은 진짜 젊은 기업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연봉, 복지, 기업 문화까지 정말 취향 저격이 아닌가 싶은데 네. 또 저희가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NC소프트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2020년 썸머 인턴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8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5월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썸머 인턴은 7월 초부터 7주간 진행을 합니다. 인턴십 우수수요자에게는 NC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네. 2021년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채용 연계형 인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근무 경험을 배우러 가는 기초적인 역량을 배우러 간다는 인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공개 채용을 실시하면서 매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오. 뽑았다고 합니다. 네. 선정 방식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네. 보니까 접수 기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충분히 쓰실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오늘 방송 차근차근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썸머 인턴에 선발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NC소프트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업무, 뭐 기초적으로 뭐 사무 보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진짜 NC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해서 내가 지원한 그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특히나 멘토링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부분, 어렴풋하게 알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과 인볼브하면서 직무 역량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과제하실 겁니다. 그런 과제를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 평가를 받으실 텐데 저도 사실 이런 인턴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진짜요? 예, 저도 1학기 때 운이 좋게 취업을 해서 네. 2학기 때 좀 보장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용 연계형을 하고 한 7주간, 8주간 동안의 인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고 또 실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인턴 사원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두 분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되게 잘해야지라고 해서 막 욕심내는 그런 지원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성격과 우리 기업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 지원자
그리고 어떠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을 좀 잘 지키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지원자임을 좀 많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근태 관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약속들, 사소한 과제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그널, 아, 저 지원자는 대단한 역량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그래, 기본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키워서 NC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을 하게 되면 월급이 최대 250만 원이나 지급이 될 것이고요. 와, 네.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판교 사옥에 있는 시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마구마구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취준생에게 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현직자를 직접 만나는 거. 이게 그렇죠. 진짜 좋은 기회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네. 놓치기 아까운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형 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가 같이 CG를 보면서 같이 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은 지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NC 테스트, 면접, 채용 검진, 입사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NC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NC 소프트의 인적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C 테스트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그 견해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유형과 좀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쪽에 관련된 정보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 회사에 대한 정보도 묻는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적성 같은 경우에는 수리, 공간도형, 언어인지 등 다른 회사의 유형들을 조금 합쳐놨다는 좀 느낌이라고 하고 창의력도 나오는데 약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딱히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수요일 날에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쵸? 채널 고정하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NC소프트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이렇게 NC소프트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서머 인턴의 자격 요건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격- 왠지 예. 좀 문이 넓을 것 같다. 예,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했는데 자격 요건은 일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2021년 2월 취득 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NC소프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스펙보다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초대졸 이상이니까 그냥 넣어도 되겠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점도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또 어학 또한 특별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NC소프트가 얘기하는 것은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열흘간 현업에 계신 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벌이나 학점보다도 지금 당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취업 전략 이런 거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전문학사 이상이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대를 졸업한 취준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채용의 기회를 좀 넓게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는 전문대 학교에 학과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게임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게임 그 학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교육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폭을 넓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자이신 분들은 당연할 거고요.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비록 여러분들이 게임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게임 산업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서류 지원 원서를 쓰기 전에 꼭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CEO 메시지인데요. 네. NC소프트의 CEO 메시지 좀 특별한가요? 네, 오랜만에 또 CEO 메시지 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CEO 메시지를 보니까 NC는 즐거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기술의 혁신을 거듭하며 오직 NC만이 갈 수 있는 길에 집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즐거움으로 연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단어의 의미는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부탁은 저나 나연 씨나 우리 미정 씨, 우리 3명까지 모두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임을 꼭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자, 즐거움 하면은 게임을 네.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또한 이제 새로운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게임 MMORPG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어떤 세계관을 두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체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게임과 현재의 게임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들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혁신이다라는 것도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 얼마나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접근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운을 안 받는데요.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시킬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인가 등 아까 말씀드렸던 5G 통신과 연관되어서 전혀 다른 어떤 체계와 어떤 콘텐츠의 게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썸머 인턴십에서는 또 다양한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 네. 어떤 직무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올해 인턴십 보니까 게임 개발, 디벨롭먼트, 그다음 사업 전반에 걸친 직무부터 뭐 인공지능 지원 부서까지 총 18개 분야에서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직군으로 나눠 보니까 개발, 비즈니스, 시스템, 지원 직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개발 직군이나 모집 분야를 보니까 네.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네. 보여요. 게임 산업이라 그런지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요구 능력도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는 직무 3가지를 좀 갖고 왔거든요. 네. 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직무는 프로그래밍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직무입니다.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업무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서비스 플랫폼 개발자는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백엔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API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NC에서 개발되는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편리한 도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방송하기 위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역시 그런 어떤 서브 도구, 인프라 도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필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게임 소개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한 부차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원자분들이 왜 여기에 몰렸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IT 직무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백엔드 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게임에 대한 내가 개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있어서 게임과 좀 접점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들 좀 밝혀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필수 어떤 그 조건을 보니까 선호하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서 보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다의 근거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게임 기획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네. 개발은 좀 공대생들이 유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뭐 문과생이나 경영대생 이렇게 좀 그 전공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더불어서 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들어요. 저도 만약에 게임 회사를 들어간다면 이쪽 게임 기획 쪽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업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기획의 업무 내용은 세계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의 게임 회사들은 세계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퀘스트 설정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스토리를 작성하고요. 캐릭터, 스킬, 아이템, 성장 콘텐츠 등의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치 밸런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 적용될 데이터 및 스크립트 등을 통해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을 좀 한번 볼까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내가 지원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보실 거예요. 일단 MS 오피스 활용 능력, 그만큼 문서 작업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대한 깊이 있는 플레이 경험.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발할 역량은 없는 분들이 많이 쓰는 쪽이 게임 기획 쪽이죠. 내가 게임을 해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런 게임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문법과 어법에 맞는 표현력, 그다음 문장 글쓰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승전결을 갖춘 이야기 구성력 및 논리적인 사고력. 사람들은 게임을 하지만 결국엔 그 세계관에 매료돼서 네. 본인과 이제 좀 동일시해서 거기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획서도 작성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게임 사업 부문은 또 어떤 분야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게임 사업이다 하면 약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이게 게임 사업과 게임 기획이 좀 비슷비슷하죠. 아. 네.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콘텐츠를 게임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적인 전략을 짜는 게 바로 게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성,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과 콘텐츠를 제안하고요. 마케팅 전략의 현실화를 위한 마케팅 기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기획 및 제작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조금 보니까 역시 논리적인 문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콘셉트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고요. 게임에 대한 깊은 이해, 통찰력 있는 분석력, 그다음에 게임 콘텐츠와 고객 데이터 기반한 인사이트 도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니까 막연하게 이것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서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대 사항도 보면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 작성 스킬은 뭡니까? 우리 게임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 있어서 외국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또 NC소프트 게임 경험, 이벤트 등의 마케팅 기획력.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 관리라든지 마케터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게임 쪽으로 지원하신다면 저는 게임 사업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직무들 쫙 살펴봤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네. 게임을 좀 좋아하고 네. 또 관심이 있어야 그쵸.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런 친구를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만큼 그러니까요. 그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난 게임을 잘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이게 아니라 사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게임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어필을 해야 저 사람들이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에 즉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최대한 좀 걷어내야 될 것 같고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게임에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어떠한 브릿지를 내가 놓을 것인가 늦게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돼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게임도 좋아하면서 사업화도 관심 있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도 잘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거의 이 말씀하신 쌤이 말씀하신 분은 완벽한 게임 산업의 정말 완벽한 분이 아닌가라는 최적화된.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두 분 가장 지금 인기 있는 게임 혹시 뭔지 지금요? 아십니까? 네. 글쎄요. 롤 롤. 아닐까요? 아, 롤? 저는 그 앞서서 NC 먹여 살리는 게 리니지라고 리니지. 하지 네.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네. 이제 대본을 작성하는 어떤 시간차가 있어서 5월 첫째 주 순위까지밖에 못 가져왔는데 네. 온라인 순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아, 맞죠? 그다음에 피파 온라인 4,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2순위라고 하고요. 네. 모바일 순위는 전략적 팀 전투, 그다음에 리니지 M, AFK 아레나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네.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야 이걸 못 맞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게임이 어려우신 분들, 게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임은 무엇이 이게 무엇입니까? 트렌드거든요. 트렌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트렌드 파악에서부터 그러면은 이후에는 또 어떤 게임들이 나올 것이고 내가 봤을 땐 어떤 게임들이 좀 뜰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게임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네. 다양한 정보들을 좀 취합하셔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게임 트렌드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NC소프트의 네. 대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화 제작사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화, 대작 영화들을 보는데 이 영화가 어느 제작사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뉴에서 나왔는지, 쇼박스에서 나왔는지, CJ에서 나왔는지, 롯데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처럼 그런 출처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C소프트에 관련된 게임들, 대표적인 게임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리니지 1, 2, 리니지 모바일 1, 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등의 게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고요. 이런 게임들이 어떤 게임인지는 꼭 한번 조사해 가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썸머 인턴십 선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합격하는 팁 있으시다면요? 제가 취업하신 분의 사례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게임 전공자였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 트랙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기획에 관련된 수업,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수업, 소재론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면 이분의 트랙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지식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 취업 박람회 설명회. 여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박람회가 이루어지면 꼭 나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대형 게임 회사 실무진과 상담을 통해서 평소 게임 QA 잘 몰랐던 건데 게임 QA, 품질 보증, 게임도 품질 보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게임 관련 카페 활동을 하면서 품질 보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으면서 했고요. 또 게임에 대한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이게 본인이 들었던 수업,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셨고 또 게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게임에만 국한되지 말고 네. 다양한 게임, 그리고 내가 지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어떤 변화에 조금 주목해서 네. 미래의 시장에 대한 시야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이 좀 힘들다 보면은 대단한 스킬, 어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쇼컷, 지름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데 보니까 취업에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지원 직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식과 경험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테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NC소프트 서머 인턴십에 지원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정말 좋은 한마디 정도만 해주신다면요. 한마디 해야 네, 됩니까? 한마디 해야 됩니다. 두 마디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NC소프트는 전형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촉박하면은 지키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NC 인턴십 꼭 선발되셔서 꼭 여러분들 원하시는 성공 취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